법정지상권, 법에다가 정해놓은 지상권. 근데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토지 위에는 먼저 건물이 있을 것, 그리고 그 토지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을 것, 있을 것 같을 걸, 이렇게 이제 요건 충족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민법 305조에 있을 건데 이런 거 몰라도 전세권 설정에 의한 법적 지상권.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가 토지만 아니면 건물만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 갑, 건물은 을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세권자 이럴 겁니다. 전세권자에게 지상권을 맞았다 안 맞았다? 전세권 설정자,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세권자냐 그입니다. 전세권자가 이게 주인이니 그입니다. 전세권자 말고 전세권 설정자. 이건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야가 건물 주인이니 그입니다. 이게 세입자잖아, 세입자 그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전세권 투자 빠졌잖아.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 지금 이런 거 안 내. 다 쉽다고. 괜히 그냥 우리 내면 다 쓰러지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맞지. 바로 전세권자냐 그입니다. 토지 소유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법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자, 토지 소유권자 보고 전세권 설정자한테 나중에 나가. 건물 싸들고 나가기를 뭘 나가기입니다. 내가 땅값 줄 때니까 30년 참아오게입니다. 아주 바늘 사다가 무릎팍을 팍팍 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우리 판례로 나오게 되면 이거 한 10개 나오면 이거는 한 100개 나올 정도입니다. 야, 이 정도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런 경우 거의 없어. 토지 건물 그냥 통으로 팔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팔거니 이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경매로 달라졌을 때, 자, 근데 반드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나대지에다가 그 후에 건물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아야 된다. 있기만 하면 안 돼. 같기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낙찰 받아도, 경매니까 낙찰 받아도 토지 소유권자가 건물 싸들고 나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받고 참어. 입니다. 감정가 5%에서 7% 줄 테니까 참어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 번째는 이건 가등기 담보죠. 입니다. 가등기 담보. 저당권 친구긴 한데 가등기 담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예, 자, 여기 이제 토지 소유권자, 자, 갑이 있고 이제 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가등기, 요 가등기를 해놨다. 그럼 요거 이제 채권자인데,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억 정도 되는데 한 2억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돈 안 갚어. 나중에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5년 정도 변제기. 근데 5년 됐는데 돈을 안 갚네. 2억을 이렇게입니다. 2억을 안 갚네. 그럼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뭐 합니까? 소유권 내놔 할 겁니다. 근데 줄 돈 줘야지. 그럼 아직 얼마 남았어? 3억 남았잖아. 그입니다. 이게 5억이니까 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등기 담보권자가 3억을 청산 그입니다. 3억을 이렇게 청산해주고 먼저 갚아라 2개월 줘야 되고 그입니다. 청산기간 반드시 줘야 된다 그입니다. 그랬더니 안 갚네. 그러면 3억 정도 주고, 이게 이제 청산이잖아. 줄 돈 다 줬다. 그럼 5억 다 줬지. 먼저 2억 줬고 지금 청산금액 3억 줬고, 그러면 이제 뭐 한다고요? 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을이 소유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땅은 누구 거요? 야 거. 자, 이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권자하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다르네. 그럼 이제 토지 소유권자는 요 가등기 담보권자한테 소유권을 여기서 이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청산해 줄 돈이 없네? 그럼 팔어. 경매로 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병이 낙찰을 받았겠지. 병이 낙찰을 받고 얘는 그냥 돈 받으면 될 거고. 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요 병한테, 그럼 이제 저기 저당권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야. 토지 소유권자는 토지를 낙찰을 받은 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갈 거냐, 청산해주고, 아니면 돈이 없어갖고 경매로 내놔가지고 경매로 누가 낙찰을 받아가고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거냐, 이런 게 바로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돼야 되느니, 그리고 뭐 귀송청산이네, 뭐 처분청산이네, 골치는 아파. 한 개는 나오는데 잘 정리해. 그입니다. 한번 보셔야 된다. 거기 나온 놈이 꼭 나오니까 포인트만 잘 정리하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저당권 친구. 그 다음 이제 임목. 여기 토지 위에 임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증기한 나무. 근데 돈을 안 갚네, 토지가 팔렸네, 아니면 나무가 팔렸네. 그럼 여기도 이제 토지 소유권자는
임목 소유권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임목에 관한 경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개. 305조, 366일도 아니고 366조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 임목법에 대해서 4개. 상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토지 외에 건물 나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처음에는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는 아니지만은 조당권 실행 때는 같아야 돼. 그리고 청산할 때라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자, 대신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처분됐네, 매매가 됐네, 그러면 등기협입니다. 등기 안 하면 인정 안 해줄 걸,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기간은 그냥 견고 30년, 안경고 15년, 공작물 5년, 임목 항상 30년. 그건 이제 우리 지상권에 있는 규정하고 똑같아, 그입니다. 저기 280조의 그 규정으로 간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양도 보실까요? 양도 이렇게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등기 안 하면 186조 적용된다. 야는 187조, 얘는 186조 처분이니까 그입니다. 사고파로 다시 그러면 등기해. 안 하면 법정사건 인정 못 해주겠어. 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우리 내용들 많이 봤으니까요. 나 먼저 첫 번째 건물이 없는 저 앞에를 봐야지. 요거 지금 계속 보고 있으면요, 저거 앞에 전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의미 없어. 저기서 이미 답은 나왔어. 자,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그럼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나대고 있지, 나대지, 그입니다. 나대지, 그입니다. 건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나대고 있잖아, 그입니다. 나대는 토지, 나대지에다가 조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이거 1번 나대지 조당권, 2번 건축. 그래놓고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또 저놈은 조당권 실행된 거 보니까 돈을 안 갖고 있구만, 이자를. 그랬다. 그럼 뚜껑 열려갖고 8억. 그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면은 법정사건 인정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도 인정되는데, 무허가도 인정되는데, 매매 후에도 계속 미등기입니다. 그럼 토지 위에 건물 소유권자 같아 달로 입니다. 왜 건물은 등기 안 했어? 입니다. 달라지면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토지가 그냥 공유, 구분 소유 말고 그냥 공유 관계인 경우에 공유자가 다칠 걸 법정사건 인정되면 그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다치면 안 돼. 그럼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어.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료. 자, 지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협의가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아예 안 되면 소송 들어와. 그입니다. 이제 관습법으로 왔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사건 이제 금방 보셨던 4개 외에 이제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게 바로 관습법. 그럼 원인을 보면 되겠다. 매매로, 아니면 또 증여로, 또는 상속으로, 그리고 아까 뭐 경매도 있었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뭐 가처분 같은 이제 강제 경매,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4가지 아닌 경우 관습법으로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해. 그러니까 성립하는 이유만 다르지 나머지 내용들 다 똑같아. 등기 안 해도 돼. 대신에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부인해서 원인무효, 아예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겁니다. 그럼 원인무효? 요건이 없네. 얘가 305조에 366이요? 가등기요? 아니요. 임목도 아니요. 매매도 아니요. 원인무효. 이런 것들은 관습법이고 법정지상권이고 전혀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랐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중에서도 이제 자전거 보관소, 철봉, 이런 것까지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되겠니? 완전 공작물 같은 거, 이런 거 인정 안 하는데. 자, 대신에 이제 저기 뭐 경비실,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인정됐다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자, 이건 너무 허접해서 인정 못 해주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등기 필요하지 않는데 처분하려면 등기해.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소멸에서는 이제 지상권에 관한 규정 준용하니까 2년분 지료를 연체하면은, 아까 관습법도 그랬고 법정도 그랬고 2년 전년하고 쫓겨나. 입니다. 지상권 소멸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한번 이제 문장 우리 이제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무허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법정사건을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액이 없는데 성립한다. 성립한다. 187조가 있잖아. 근데 여기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매매 후에도라는 소리가 있어야지. 매매 후에도 미등기 무효가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 문장 잘 봐. 그입니다. 2번에 있네. 그입니다. 자, 2번에 매매 후에도 이렇게 매매 후에도 미등기 정말 매매하겠네. 그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 그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매매 후에도 등기를 안 했네. 그럼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다르네.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도 그입니다. 다르네. 두 번째 때문에 다른 애 때문에 법정사고는 성립하지 않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실행된 경우 토지 건물 공동담보. 토지에만 건물에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공동담보니까 법정사고는 성립된다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다. 다 줬잖아. 토지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 근데 건물의 저당권도 설정했는데 거기다 법정사고를 또 주면은 말이 되겠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긴 줄 수가 없다. 초분권자가 다 토지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을 갖고 있어서 건물 소유권자는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공동담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